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의 리더가 꼭 아니시더라도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서 리더시라면 늘 리더는 공기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공기, 세상을 흐르는 공기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보통 리더가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우를 보면요, 딱 이겁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회사나 조직은 종종 망하게 됩니다. 예전엔 우등생만 하면 됐습니다. 회사도 돈만 잘 벌면 됐습니다. 돈 잘 벌면 됐지,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돈 잘 버는 건 기본입니다. 돈은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만 잘 버는 우등생이 돼서는 안 되고요, 모범생까지 돼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더십 전문가 문성우입니다. 저는 리더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리더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무척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리더가 가져야 되는 태도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더의 그럼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의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의 리더가 꼭 아니시더라도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서라도 리더시라면 늘 리더는 공기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공기, 세상을 흐르는 공기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보통 리더가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기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경우를 보면요, 딱 이겁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그 세상의 공기를 읽지 못해서 자기 조직이나 자기 회사만 외톨이가 돼서 따로 놀고 있는 경우, 그러다 회사나 조직은 종종 망하게 됩니다. 요즘 기업에 굉장히 강한 새로운 공기는요, ESG라는 게 있습니다. ESG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ESG가 뭐지? 정말 골치 아프고 좀 복잡한 영어로 된 이게 뭘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에요, 유엔에서 보고서를 하나 펴냅니다. 이 보고서는 뭐냐면 유엔에서 전 세계 은행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은행장님들, 이제 기업들에게 계속 은행들은 돈을 꿔주고 대출도 해주고 할 텐데, 투자도 하고 할 텐데 어떤 회사들에게 투자하고 대출을 잘 해주실 겁니까? 라고 유엔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엔에서 받은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회사가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회사의 이런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는 회사에 더 투자를 하고 더 대출을 해줄 겁니다. 회사가 환경을 잘 돌보고 사회 문제도 잘 돌보고, 그리고 회사 내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투명해서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회사가 됐을 때 우리는 그 회사에 더 돈을 대줄 겁니다. 환경적인 문제, 인바이러먼털이죠. 사회적인 문제, 소셜이죠. 그 다음에 훌륭한 지배구조, 의사결정,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ESG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ESG가 뭐 그냥 보고서에 한번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하는데, 블랙락이라는 아주 전 세계적인 남의 재산을 맡아서 돈을 굴려서 불려주는 전 세계적인 자산 운용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움직이는 돈이요, 1경원입니다. 1경원. 1경원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한 2천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 5개쯤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근데 이 회사에서 UN 보고서에 나왔던 그 환경, 사회,
그리고 의사결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회사에 우리도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시 재조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영어 단어 잠깐 접어두고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기업들이 돈만 벌지 말고 이런 사회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잘 해결하라는 그런 은행들의 목소리, 이게 바로 ESG인데요. 공부로 치면요, 예전엔 우등생만 하면 됐습니다. 회사도 돈만 잘 벌면 됐습니다. 돈 잘 벌면 됐지,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개인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도 그렇고요, 돈 잘 버는 건 기본입니다. 돈은 벌어야 되는 겁니다. 돈은 벌어야지 어떤 사회생활이든 다 해나갈 수 있죠. 그런데 돈만 잘 버는 우등생이 돼서는 안 되고요, 모범생까지 돼야 됩니다. 돈을 버는데 돈을 잘 번다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잘 버는 것과 하고요, 잘 버는 게 있죠. 돈을 정말 많이 버는데 그 돈 버는 방법이 아주 옳아야 됩니다. 요즘 유명인들도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재능이 뛰어나도 인성이 안 좋으면 유명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등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성이 안 좋았더라, 성격이 안 좋았더라, 그 행동에 문제가 있었더라, 그러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업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 손흥민 같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는 실력도 좋고요, 또 굉장히 인성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우등생이자 모범생이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 전 세계적으로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좀 해라, 소통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그동안 누구랑 제일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기업은요, 주주들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회사에 돈 대주는 주주들하고 주주총회 때도 얘기하고 또 무슨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 막 설명회 다니면서 열심히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으니까 돈 좀 더 대주세요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제는 기업을 둘러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고객도 있고요. 요즘은 종업원들도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직원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됐습니다. 또 사회나 정부나 언론이나 환경단체 등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주주만 바라보면서 돈만 벌어서 그냥 우등생에 멈추면 안 되고요, 모범생이 되면서 우리 기업을 둘러싼 많은 그룹들, 많은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회사가 못하는 건 고치고 잘하는 건 더 잘해 나가면서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 돼야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점점 더 모범생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등생은 늘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기업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도대체 왜 기업을 하지?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돈을 버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의 수익도 높이고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예전엔 기업의 수익만 높이면 되는데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으로도 무언가 도움되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 그런 걸 못한다면 그 기업은 순간적으로 되게 그 이윤을 높이는 아주 남는 장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업 자체가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업을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기업, 나쁘게 돈 버는 기업들은 절대로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을 바꿔야겠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무엇보다도 그게 무엇인지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목적이 뭐고, 그리고 우리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도 틀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고 반성도 하고 개선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회사가, 비즈니스가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회사나 조직을 끌어가는 리더도 생각이 바뀌고 그 덕목도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요, 옳은 판단을 하는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란 누굴까? 옳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쁜 판단을 하는 리더는요, 나쁜 리더입니다. 리더는 늘 좋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이해관계자들하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회사를 좋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돈을 벌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004년 보고서에서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유엔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잘 푸는 그런 회사에 우리는 돈을 더 대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자, 리더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더 투자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받으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되게 우리 회사의 목적을 또렷이하고 우리가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잘 서툰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리더들은 그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가장 잘 아는 분야고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장 잘 풀 수가 있는 거죠. 술을 파는 회사가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이 있을 거고요. 알코올 중독도 있을 거고요. 막 병 쓰레기가 나오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술을 파는 회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또 직장에서도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만들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게 바로 이해관계자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사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리더가 자신의 분야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요, 또 그 안에서 사업 기회가 나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입니다. 여러분, 세답족백이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세답족백. 사자성어인데요, 뜻은 이겁니다. 남의 빨래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빨래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손으로 빠는 거 말고 발로 빨기 위해서 내가 양말을 벗고 열심히 그 빨래를 발로 꾹꾹 눌러서 빨면 빨래도 깨끗해지지만 내 발 뒤꿈치도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답족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요, 내게 좋은 일도 종종 생깁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세대, Z세대, MZ세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착한 가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착한 일하는 가게 우리가 돈줄 낸다고 하죠. 거기에 막 주문을 몰아줘서 그 가게나 그 식당이나 그 회사가 돈을 벌게 해줍니다. 리더 입장에서 보면요,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란 바로 이렇게 목적과 이유를 또렷하게 두고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이해관계자와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오래 가는 것, 아주 지속 가능해지는 것, 오래오래 운영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속가능 리더의 덕목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죠,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란 뭐냐면요, 그 구성원들, 팀원들, 팔로워들의 가치와 행동을 바꿔주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꿔주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변혁적 리더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한 카리스마들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사실 팀원들의 또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 가치 기준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들은요, 굉장히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내세우고 그 원칙에 맞춰서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신이 준 재능이죠. 신이 준 재능이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 되게 막 강하고 굉장히 뭐 터프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원래 카리스마는 탤런트, 재능이란 뜻입니다. 신이 아주 특별히 준 재능,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나 병을 치유하는 능력, 이런 아주 신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변혁적 리더들은 바로 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요. 이 카리스마로 우리 팀원들이나 팔로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째로 바꿉니다. 좋은 방향으로 물론 바꾸죠.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더 하자. 그리고 이 세상의 공기가 바뀌고 있는데 우등생이자 모범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선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더 혁신적인 방법은 없을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더 옳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공기가 갑자기 바뀔 때는 이것이 시간을 두고 리더가 리더십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이때 리더가 가진 카리스마, 리더가 가진 재능, 리더의 탤런트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제프 베조스라는 리더가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존이라는 세계적인, 글쎄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할까요? 이 아마존이란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든 리더입니다. 이 제프 베조스는요, 이렇게 사진 보시면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그냥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는 자기가 3가지의 기준이 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 혁신인 거죠. 늘 머물지 않고 변화를 찾는다.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내가 후회를 제일 적게 할 의사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후회 최소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차피 후회는 나중에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내린 의사결정은 나중에 후회를 하는데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말이 그렇죠. 어떻게 후회가 없겠습니까? 근데 후회가 적은 거죠. 후회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후회가 적은 거죠. 안 해보면 후회가 크겠지만 이렇게 해보면 후회가 적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무척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주 멀리, 먼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리더분들에게 꼭 권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만의 원칙이나 본인들만의 기준을 세우시라고요. 근데 그 기준이 기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단단하지만 절대 옮기지 못하는 아주 단단한 그런 기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지만 그때마다 굉장히 나의 확고한 기준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것으로 첫 번째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데 보여줬습니다. 그 전자책 있죠? 컴퓨터로 책 읽는 거, 킨들이라는 걸 이 제프 베이조스는 개발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책 그럼 늘 종이책으로 봤었는데요.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아주 원조 인공지능이죠. 알렉사를 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많이 그림이 나오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상품 배달할 때 드론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어서 집 앞에 갖다 놓는 드론 배송을 또 이렇게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프 베이조스는요, 후회 최소화라는 걸 택한다고 했습니다. 이 베이조스가 사실은 할 게 없어서 이 아마존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미 미국에서 월급장애로 돈을 엄청 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있었어도 어차피 돈을 많이 벌 사람이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 생각을 하다가 아마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그런 자기가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했죠. 파이어폰이라고요. 그 아마존이 핸드폰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핸드폰은 여러분도 듣도 보도 못하셨죠. 왜냐하면 그 핸드폰은 망했어요. 하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후회 최소화. 내가 이걸 안 만들면 후회하겠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또 유명한 식품업체 홀푸드라는 데가 있는데 이 홀푸드가 아주 그 사회적인 책임, 환경적인 책임을 아주 잘하는 그 식품 회사입니다. 여기를 인수해서 또 과감하게 잘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먼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제프 베이조스의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도 어떻게 하면 오래 갈까?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즉 자기가 가진 원칙을 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은 종종 그런 표현 상징도 카리스마로 받아들이죠. 그 사람 자체가 가진 매력이나 어떤 압도적인 그런 어떤 인상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이 외부로 상징물로 표출화된 거, 그것도 사람들은 카리스마라고 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큰 시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미국 텍사스에 큰 시계를 하나 만들어 갔고요. 그 시계는 1년에 한 번 바늘이 갑니다. 1년에 한 번 바늘이 움직이고요. 1000년에 한 번 뻐꾸기가 나옵니다. 1000년에 한 번 뻐꾸기가 나옵니다. 만년시계라고 불러갔고요. 그 시계를 이미 만들었어요. 자기는 글쎄요, 그 시계 한 30번 움직이는 거 보면 아마 베이조스는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늘 오랜 아주 멀리 보고 생각하고 기업도 조직도 그렇게 운영하라고 본인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조스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 회사를 둘러싼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속가능 리더십의 덕목이죠. 이 베이조스는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늘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게 주주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번 돈을 다시 투자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생겼지만 이 아마존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왜 어떤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어디 거래를 할 때 거기와 단골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식당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근데 이게 온라인 쇼핑몰은 진짜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의 모든 걸 다 구매할 정도로 그 쇼핑몰에 단골이 되려면 개인마다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그 긴 시간을 베이조스는 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으로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이 아마존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자고 주주들을 설득해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존이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고객들과 그 외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돈도 재투자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화성에 로켓도 쏘는 그런 회사가 물론 회사는 다르지만 이제 그런 경영자가 되었죠. 이 제프 베이조스가 했던 말 중에 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기업이 굉장히 오래 가기 위한 하나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기업이죠. 물론 자기의 그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그런 대원칙인데요. 사람들은 늘 싼 가격, 그리고 빠른 배송,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좋아할 거다. 이건 10년이 지나도 안 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늘 보시면 저도 그런데요. 가격 싸고 근데 되게 빨리 배달 오고 근데 진짜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이 온라인 쇼핑몰이 최고죠. 아마존은 바로 이렇게 싼 가격, 빠른 배송, 다양한 제품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제프 베이조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에 흐름이 바뀌고 있고요. 그 빠른 흐름을 리더는 언제나 먼저 잡아내야 됩니다. 그 흐름을 놓치면 그냥 회사 혼자, 조직 혼자, 팀원들까지 소외되고 고립돼서
어느새 회사나 조직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ESG라는 새로운 공기가 불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많은 이해관계자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아주 오래가는 기업이 될까 여러 숙제가 떠올랐습니다.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는요, 끊임없이 주변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나누고 그리고 본인이 가진 카리스마, 신이 준 재능, 그리고 자기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들을 보이는 여러 실행으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이 베이조스는 여전히 많은 소통을 하면서 자기 기업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공기를 읽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